코리아의 형제 국가들, 역사를 대하는 마음가짐. 역사 조작은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을 방문했는데 역사 복원의 후원자로 소유럽 국가와 자펜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습지 않습니까? 이들이 역사를 조작한 주체들인데 그 역사를 다시 복원한다고요?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아직까지도 역사 조작이 진행 중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고요? 앙코르와트란 앙은 몽,옹과 동일한 의미로 밝은이며 코르는 코리인 고려이고 와트란 일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와르소우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부르는 이름 방식 그대로 바르샤바라고 부르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와트는 바로 바트인 박토로 앙코르와트가 순수한 한글입니다. 폴란드의 도 바르샤바의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캄보디아의 국명도 살펴봅시다. 캄은 감입니다. 감은 역사 속 감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이동한 세력이 국가를 건국한 것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보는 일반적으로 보배, 박의 동일한 의미로 보해는 박해, 발해라고 합니다. 박 땅입니다. 디는 한글 고의 드, 티, 토인 땅을 의미합니다. 그 옆에 라오스는 랴오랄 아랫 사람들이 건국한 주체로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을 아랄랄 유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국명을 만든 주체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글을 사용한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폴란드는 폴은 포르푸르의 파릇파릇한 밝은 의미이고 드는 트, 터, 땅입니다. 역사 속 발해를 푸르사푸라, 포로사포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안도 강계의 군명을 속주청원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룡현의 군명을 청주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청원과 청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캄보디아는 감주의 사람들이 이동해서 건국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감주와 푸른 의미인 청주가 같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전라도 금구의 불어를 추가로 인용합니다. 이곡의 시에 청구의 봄이 오니 해는 중천에 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사철 아닌 때가 좋아라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를 청구라고 합니다.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청주가 김해였던 것으로 김해의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폴란드를 건국한 주체의 세력들이 동일한 지역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란 바르는 밝음이며 샤는 샤카카, 박이라는 의미이며 바는 박땅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장남 황제 해종께서 북해인 아라사의 몽골과 이동해서 건국한 제국이 신성로마였습니다. 이때 이동한 한족인 몽골이 헝가리였으며 황제께서는 이스탄불에 계셨습니다. 이 신성로마 제국이 시작될 때 건국된 나라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의 지명들을 보면 한글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을 해석할 때 억지로 풀이하지 마시고 그 근거만 뚜렷하면 됩니다. 두 가지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해석이 되지 않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런던입니다. 한글이 아닌 그들 자체의 언어 이동과 아니면 우리와 관련 없는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켈트가 살아온 브리테니카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브리테는 불이 부도인 박토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또 다른 예는 브리셀, 몽샹미셸, 바르셀로나, 짤츠부르크의 공통점은 쉘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쉘짤은 살로, 보살, 박살을 의미합니다. 저는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다른 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대성당이 있다는 것을 지명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지명에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들 언어가 다른 국가들을 매개시켰던 세력이 단일한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의 위대하신 선조님들이셨습니다. 현재 중동, 중앙아시아, 유럽, 인도, 신강, 차이나 동남아 지역에 우리와 동일한 우리의 역사가 이입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역사가 단일한 천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만이 유아 독전인 역사가 아니라 지구상 스키타이 코리안들의 공동의 역사로 그 주인공이 단지 코리안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대사에 우리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역사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하의 역사였던 우리의 역사를 난도질해서
각 지역에 이식해 놓았는데 큰 궁극의 문제를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글로 되어 있는 국명과 지명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밝힌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동지들과 아리안 X입니다. 사해보살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식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제로 있었던 스키타의 아리안인 코리안 선조들의 위대했던 신념과 업적을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소수의 피눈물 나는 집념이 드디어 숨겨져 있었던 코리안들의 실체를 밝혀내고야 말았습니다. 북해 전산주 우파인 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어 한인님으로부터 천부 3인을 부여받고 기원전 3897년과 무리 3천을 이끌고 오미의 화로 기원전 만년경 떠났던 원래의 고향인 역사 속의 중원으로 돌아와 묘향산, 태백산, 금강산에서 개천을 하시고 이후 오미의 화로 중원에서 각 지역으로 이동해서 동포들이 정착했던 동서남과 북해의 중원에 박달린 보살님들을 파견해서 묘향산의 개개인 서울의 금성천부를 중심으로 사해 보살부가 정치, 종교 등 모든 세력의 통합 또는 통제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사해 동포와 홍익인간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사해 보살부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소해 보살부로 현 그루지아, 역사 속의 그리스이며 미륵 보살부인 소코리아, 유럽 문명의 시온 그리스 로마란. 소해 보살부는 그루지아의 고리 지역입니다. 고리 주변 지역의 여러 자료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수도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자료 사진들을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동굴마다 벽감자리가 선명합니다. 그 동굴 마을이 바로 천불동, 만불동입니다. 그루지아는 고리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고리지아는 고리자이고 고리자는 고리아인 코리아와 동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루지아 남부와 터키 북부 지역, 이란 북부 지역, 시리아, 이라크의 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이름을 예를 보면 그루지아의 그루는 쿠르드의 쿠르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루지아는 고리아, 쿠르드는 코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루지아는 자신들의 국명 표기를 바꾸려고 해서 현재는 조지아로 부릅니다. 왜 러시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영어식의 국명으로 표기해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청을 하는 이유는 훈민정음의 중세 발음에 익숙한 나에게 그루지아는 코리아라고 분명히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키백과의 조지아주를 인용합니다. 조지아, 샤카르트 벨로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카프카스 산맥 남쪽과 흑계 동쪽에 있는 공화국이다. 그루지아인들은 조지아도 아니고 그루지아도 아니고 그루지아어로 샤크르트국이라고 부른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몽골인들은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몽고가 아닌 자신들이 부르는 몽골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루지아인들은 그루지아인들 자신이 부르는 샤크르트 벨로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야 맞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루지아의 또 다른 국명 샤크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샤카는 바로 석가 부처라는 말입니다. 샤카르는 삭타의 연음 법칙에 의한 샹나의 편한 발음 샤카르입니다. 그러면 샤크르트는 박달터인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세계 지배 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아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불러오던 박달 땅이란 의미로 샤크르토라고 자기 나라의 이름을 아직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지아는 포도주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포도주의 원산지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1년 내내 포도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바카스 축제입니다. 바카스가 그루지아의 포도주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으로 원래 바카스 축제는 포도 수확철과 포도주 담그는 때에 벌어지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바카스가 파샤 즉 보살님의 주석처인 보살부 교황청의 의미입니다. 물론 보살님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박달의 사르님이 박사님이 되시고 박사가 바로 바카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카프카스 산맥에도 남아있습니다. 카프카스는 카르트의 바카스님인 것입니다. 서방세계의 보살님이 미륵 보살님으로 현실 역사에서는 조작되었지만 이분이 카프카스 산맥 아래에 조석하고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어 이름 코카사스를 분석하면 코리의 카사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서해 보살님은 미륵 보살님입니다. 미륵 보살님은 산스크리트어로 메트레야, 팔리어로 메띠아, 영어로는 메시아, 미트라, 미스라, 미로 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미륵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트란 크리는 코리인 고려이고 스는 모못의 소유교며 토는 토 땅입니다. 고려토의 정부가 현 기독교일까요?
그루지아와 쿠르디스탄의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를 살펴봅시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아르메니아 쪽을 인용합니다. 하야스탄, 아르메니아에 대한 카라마니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으며 이들 아르메니아를 하야스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루지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카르트라고 부르고 나라 이름은 샤크르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카라만의 땅이라는 말이라면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정확히 같은 말에서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카르트와 카라만이 정확히 카라의 사람, 즉 샤카라, 샥달, 헤탈, 박달의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카라만은 사라만, 하라만, 바라만 혹은 브라만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밝은이 또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라문은 밝은 사람이며 소까모니도 또한 밝은 사람, 밝은이였던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헤르마니아나 하야스탄을 예로 보건대 카라만을 하라만 혹은 헤라만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헤라 사람, 헬라인, 히라빈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 바로 그리스인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공식 명칭이 하야스탄이라면 이는 바로 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가 바로 그리스라는 말입니다. 일본어에서는 그리스를 기리샤라고 부릅니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가 바로 기리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 그리스인 그루지아, 아르메니아를 지우고 현 그리스로 조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기 나라를 하야스탄, 즉 헬라 땅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의 스탄이라는 말을 현재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어로 예반이라고 합니다. 현 아르메니아의 수도가 예레반입니다. 예레반이라면 박달반이 예레반이 되고 예반은 하야반에 하가 묵음이 되어서 야반, 예밤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반은 무슨 의미일까요? 밝은의 준말이 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침에 새벽 미명에 반하다는 영남 사투리가 있습니다. 반이 경음화해서 빤하다고 하면 너무나 밝고 환하게 이해되어서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센 말이 번하다 혹은 뻔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반 혹은 예반이라는 말은 박달박이라는 동어 반복일 수 있습니다. 예레반이 예레박이 되어서 예레박은 유럽화, 즉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대사의 기독교 세력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가명을 시작으로 이슬람과 투르크라는 몽롱한 그림으로 덧칠을 해놓고 그 밑에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러시아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카라만 혹은 하라만이 맨 앞에 도움이 약해져서 생략되면 아라만이 되며 이제 아라만은 으라만이 되고 으라만은 라만이 되었다가 라마로 발전하는 것이 우문 법칙입니다. 라마는 바로 바람은 브라만의 약어인 것입니다. 지금도 차이나어로 로마는 라마라고 표기합니다. 역사 속 그리스인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이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 속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동고트였던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유럽을 구라파라는 말로도 배워왔습니다. 고라의 KRGR의 표기는 코리의 의미로 파는 일반적인 벌 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유럽파 또는 유럽파라는 의미로 유라, 부라, 부다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인은 부다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원 유럽인이고 구라파인이고 부다인이고 박다린이며 배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 박다린은 현재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유태인과는 다릅니다. 세계를 제패한 그 유태인은 이 유대인 박다린을 억압하고 학살했던 것입니다. 서그루지아, 서그리스, 서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로 시간을 정해 특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히랍과 슬라브, 우리는 그리스는 히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란 코리를 그쪽 방식으로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로마 신화 제우스의 부인을 헬라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히랍, 시라브, 슬라브입니다. 슬라브란 소코리아인 그루지아에서 현 유럽 지역으로 진출해서 건국한 국가와 국민들을 부르는 총칭이었던 것입니다. 슬라브의 원뿌리는 그루지아이고 그루지아의 원뿌리는 중앙의 코리아였습니다. 모두 한 핏줄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히랍 슬라브라는 단어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신라입니다. 신시개천한 신성한 새로운 박토의 이름이 신라입니다. 이곳 박토에서 진출한 사람들이 건국한 문명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의 이슬람도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이슬람의 의미, 이슬은 외양 밖의 의미이며 이와 동일한 예가 이스탄불, 티니스, 이스터섬, 이슬라마바드, 이스판, 에스파냐 등이 있으며 람은 라마, 로마, 브라만의 의미로 이슬람의 바른 의미는 중앙 천부의 밖에 있는 로마, 라마, 브라만의 밝은 의미였습니다.
유럽 중동 문명의 기원은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이고 이들은 천하의 조정이 있었던 중원의 금성천부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사, 아니 우리 역사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타타르스탄, 대세지 보살부 북해, 북코리아, 카자흐스탄. 북해 세계인 북코리아의 흔적을 찾아보면 우선 러시아의 국명이 아라사였던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위키백과 국어사전에 아라사조의 표제어를 인용합니다.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합니다. 이 아라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아라샤는 바라샤, 바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바라샤는 보살의 북쪽 방언입니다. 카스피의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강 이름이 볼가강입니다. 볼가는 박의 그쪽 발음으로 볼가강의 중류 중간 지점에 타타르 공화국이 나옵니다. 그 타타르 공화국의 수도가 카잔으로 카잔의 이전 이름이 볼고라입니다. 볼고라는 박다리 류마된 박나의 그쪽 발음과 표기입니다. 카잔은 카시아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남의 페르시아와나 서의 그루지아의 여러 지명에서 카슈와 파슈는 같이 쓰이는 것과 같이 카시아는 파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러시아 타타르 공화국의 카잔의 원지명은 카자흐스탄입니다. 현 카자흐스탄이 북해의 보살부였던 것입니다. 대세지 보살님이 북해의 법 짜르님이셨던 것입니다. 우습게도 러시아의 역사에서는 러시아 황제를 부를 때 짜르라는 이름을 살려서 부릅니다. 짜르 혹은 사르 혹은 사리는 그래서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달을 다른 발음으로 샤카달 혹은 스키타이, 가레이, 코리아, 고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탈 혹은 부처님 혹은 장소적 의미로 부처님의 땅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달 혹은 코리아는 유럽과 아프리카, 소아시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총칭하는 장소적 개념으로도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해 보살부 페시아어로 박해, 관음보살부 파키스탄과 인도 서북부 남코리아. 중심지는 파키스탄의 페시아와르로 중원 천축의 우리의 역사가 현재의 인도에 이동 조작된 것이 현 불교의 역사입니다. 다음의 특집으로 파키스탄과 인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동해보살부, 동해불의 지장보살부, 동코리아, 운남. 지장보살부는 어디였을까? 몇 날 며칠을 차이나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소장 자치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지장의 서쪽이 소장이구나. 그렇다면 소장의 동쪽에 지장보살부가 있었구나. 어디일까? 사천성일까? 아니면 운남성 쪽일까? 근 1년을 궁금해하던 중 열중하던 차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옥션 쇼핑 백과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불해현이 맹해현과 보이현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보이차의 그 보이입니다. 우리는 보이를 두 음절로 쓰고 두 음절로 발음하지만 중국에서는 두 음절로 쓰고 한 음절로 발음합니다. 현재 차이나 중국어가 발음 표기가 리을 받침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불해를 보이와 맹해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사해 중에 하나인 불해, 보살의 한자 표현 불해가 바로 동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해보살부가 맹해현과 보이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번을 티베트라고도 합니다. 토번이란 토인 트티토 땅과 번인 반 밝은 박으로 밝은 토 박토의 의미이며 티베트란 티인 트토 땅과 베인 보배 박 밝은과 트인 티토 땅으로 티베트란 토 박토라는 의미입니다. 토번과 티베트는 정확히 동일한 의미의 한글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의 국명도 살펴봅시다. 베트는 박토이며 남은 순수한 한자 남쪽으로 베트남이 박토의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정복은 운남성이고 티베트는 서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즉 동해의 박토가 운남이라고 현재 베트남의 군명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리안엑스 역사 복원 시리즈는 역사 조작으로 찌들었던 여러분들의 상상의 인식을 벗어나 역사의 진실을 찾는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매회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천황과 삼황에 대해 밝혀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